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회계 1급 기출 75회, 75회가 아니네. 그죠? 95회가 되네요. 95회 기출문제 강의를 좀 드리고요. 이때 합격률이 한 4%쯤 됐어요. 합격률을 가르쳐 드린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죄송합니다. 39.94구나. 이거 왜 이렇게. 39%쯤 되네. 39%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격률을 가르쳐 드린 이유가 우리가 96, 97, 98, 99 이렇게 할 건데요. 전부 다 합격률이 다 높아요. 41%, 42%, 43%. 마지막 99회가 25%야. 그래서 어려운 패턴하고 쉬운 패턴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40% 내외 정도 합격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회계 1급은 시간이 부족해요. 분명히.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론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인다. 끊어야 되는데 막 그저 계속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론은 20분 이상을 쓰면 안 돼요. 이론은 그냥 15분에서 뭡니까? 약 한 20분 정도 내외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그죠?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실무가 45분에서 그죠? 나머지 40분 정도 차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론을 풀고, 그 다음에 실무를 푸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보시면요, 이론부터 풀어요, 사람들. 와, 하고 있죠. 스타트 딱 하죠. 그러면 바로 키보드 소리 나요.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런 실무부터 하라고 하는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그는 의미가 없다. 왜? 실무를, 이론을 못하고 어떻게 실무를 잘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실무를 하고 이론은 나머지 밀어버리면 반타작도 안 되죠.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부터 합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그죠? 걔들은 다 떨어지는 애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무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원인이 뭐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문제 풀어가지고 내가 11개 맞추면 되는데, 내가 뭘 못하는지 오늘 판단해야 돼요. 이 중에서 냉철하게 내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리뷰를 해야지 발전이 있는데, 아니, 읽어는 보고, 그 다음에 리뷰를 안 하니까 발전이 없어. 하세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뭔지 논점을 살리고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무는 여러분 1번을 풀고 2번을 풀고 3번을 풀고 4번을 풀고 5번을 풀고 6번을 푸는데요. 순서대로 하지 말고 실무는 문제 1번을 풀고 뭡니까? 문제 6번을 푸는 형태로 하시면 시간을 조금 안정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10점이고 얘는 9점이 되죠. 19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면 좀 편해요. 문제 1번 풀고 문제 6번을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손도 풀리고 막 약간 이제 머리도 풀려가지고 약간 뭐예요? 그죠? 어느 정도 약 긴장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 나머지는요. 우리가 조회 문제 되겠죠.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 17개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차분하게 있죠. 맞출 거 맞추고 틀릴 거 틀리면 돼요. 회계 1급은요, 논점에서 어려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문제. 메인 매출 일반점표 6개, 메인 매출 점표 6개 나오죠. 어려운 건 한 개씩이라도요. 그걸 버려도 된다고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틀리지 않도록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일단, 이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론부터 한번 되뇌어가지고 빨리빨리 하되, 여러분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 60분 안에 이걸 푼다고 가정하고, 그죠? 여러분하고 같이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게요. 다음 중 기말 결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것. 우리가 일단 프로세스잖아요. 우리가 해당 회계 거래 중에서 분계하면 정기되죠. 그죠? 정기를 해야 되죠. 정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결산하기 전에 있죠. 시산표가 먼저 만들어지죠. 그럼 시산표가 딱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수정하면 수정후가 되고, 그 다음에 손익부터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로 마감한다는 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수행했거든요. 시산표가 먼저 작성이 돼야지 뭐예요. 그 다음에 수정 분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 비용을 마감하고 재무상태표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세스 1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익히시라고요. 내가 이 주제를 모르잖아요. 그럼 가서 매일 보라고요. 틀린 거 체크했다고 보라고요. 그래야 발전이 있다고요.
두 번째,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얘기죠. 옛날에 배웠는데? 그럼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급통지서, 선입자 수표는 아니고, 화편안정서, 자기압 주소, 직원 가불금은 아니고, 취득 단시 만기가 석 달 내에 도래해야 되죠. 여기 현금성 자산, 요렇게 해서 다 합하면 74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부했던 부분 있죠. 거기 캡처해놓고 한번 쭉 보고 다음에는 있죠. 따로 여러분이 남아있는 기간에 그걸 다 하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틀린 부분을 부분적으로 봐서 좀 보완하는 거. 근데 이 보완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다고요. 몇 번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 틀린 부분은 괜찮아요. 지금은. 중요한 건 다음에 안 틀린 게 중요하다. 세 번째, 다음에 이제 빈칸에 들어갈 항목. 이거는 좀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전기를 못해요. 대신에 대손충당은 부채니까 여기 정가는 어디 적어요? 적죠? 감소는요? 여기 적죠. 그럼 대손충당금 입장에서는 대손충당금이 없어지는 경우는 대손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충당금을 끌어서서 일단 제거하고 부족한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 있죠. 지금 외상돼서 대손 처리된 금액이 5천이니까 요 금액이 얼마란 말이에요? 없어진 거는 5천이란 말이니까 합하면요 7만 5천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7만 5천이 될 거니까 단기에 있죠. 증가시킨 것 기말에 위험의 평가액 대손상각비 대손충당 얼마를 계산해야지 7만 5천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2만 5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몰라도 돼요. 이 정도는 틀려줘도 돼. 충분히 있죠. 그 범위 내에 들어가요. 몰라도 돼요. 어려우면 그죠? 근데 T 계정에 대해서 전개에 대해서 조금 약간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못할 건 아닌데 내가 해보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면 패스 하세요. 이걸 한다고 지금 낑낑댈 필요는 없어요. 다른 걸 할 게 많으니까 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오면 틀려주세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이미 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쪽지 시험할 때 보완을 계속 해드렸죠. 여기서 나온다고요. 쪽지 시험에 있는 부분만 다 알아도 이거 부분을 풀 수 있는 거야 솔직히. 그걸 내가 풀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다음 주 우리가 수익에 대한 유형이 틀린 거 찾아볼게요. 이거는 매출액이잖아요. 그죠? 상품을 판매하는 수익이죠. 나머지는요 영업 외적 수익이 됩니다. 그죠? 매출 외적 수익이 되죠. 로얄티, 배당금, 이자 수익.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는 뭐죠? 상품 판매는 영업 수익이 있죠. 매출액, 요거는 세 개는요. 영업 외적 수익 되겠습니까? 근류, 성격이 좀 상이한 거. 수익을 가지고 냈는데, 어떤 회차는 비용을 가지고 낼 수도 있습니다. 판관비 3개, 영업외 비용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낼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회계일금 문제는 너무 쉬워서요. 그냥 우리 연습 문제, 요걸 5문제를 좀 풀면서 워밍업해서 세무위급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유형자산 취득하고 사용하면 수익 없고 대응하는 희생을 내용연수 동안 배분하는 게 강가상각 아니겠습니까? 강가상각을 배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3개 필요하죠. 취득가 알아야 되죠. 잔존가치 알아야 돼요. 내용연수 알아야 되죠. 이게 3대 요소 아닙니까? 요 3개를 알아야지만이 강가상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는요. 생산은 뭔 관계 있어.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반이 나오는 거고요. 유형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유형은 식별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논점이 뭐 있겠습니까? 유형재산은 내부 창출 영업권은 안 되고, 그죠? 외부에 상금만 되고. 또 개발비는 뭐죠? 개발비는 우리가 개발 단계 지출이면서, 그죠? 자산인식 요건을 만족하면은 개발비란 무형자산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적 실적 없는 비합부성 자산 맞고.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 발생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 여기 바로 자산의 인식 요건을 기대되는 자산이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랄지, 고객 목록은 내부 창출 영업권 아닙니까? 자산 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죠? 그냥 뻔한 레파토리가 됩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계속, 그죠?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강조한 부분을 많이 익히면 돼요. 그리고 연구와 개발 단계에 따라 있죠. 구분할 수 없을 경우는 초기구나. 연구 단계로 본다. 그죠? 모두 연구 단계에 발생한 걸 본다. 네, 정답은 뭐예요? 네, 아주 전통적인 거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대해서 자본 조정이 됐죠. 자본 조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채연 씨? 맞아요. 자기 주식 기억나죠? 자본 조정은 뭐예요? 별로 안 좋은 걸 다 담아놨죠. 마이너스 4번. 마이너스 4번이 뭐죠? 이건 플러스 4번. 요거. 자기 처분이 플러스 4번. 요거 손해난 거 플러스. 되겠습니까? 얘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매제는 회파라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아시겠죠? 그게 분류하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두 개 합하면 60만 원 되겠습니까? 회계 1급의 자본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세무 2급은요, 조금 올라가겠죠. 저한테 배웠던 내용이만 아시면 충분히 다 풀고 남아요. 회계 1급 워밍업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있죠. 손익계산상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미치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그 영업이익은 구조가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요. 매출 총이익이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거는 판관비 있죠. 비용이란 판관비하고 매출 원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영업 외적 비용과 수익은요, 전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죠. 유용자산 처분 손실, 영업 외적 비용, 이자 비용, 영업 외적 비용, 요거는 광고 선전비,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은 평가니까 영업 외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 영업 외 비용이죠, 그죠? 여기 뭐죠? 판관비. 3번 광고 선전비는 판관비가 되고, 판관비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회계 1급은 이 정도 수준이나. 자, 9번부터가 원가가 됐습니다. 세무회계, 회계 1급에서는 원가가 4문제 나오는데, 세무 2급은 5문제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가를 잘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 앞에 몇 개 틀려도 되잖아요, 솔직히. 앞에 8개 중에서 2개, 3개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다 모를 수 있지. 근데 원가는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를 해서 10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있죠. 10초도 안 걸린대도요.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 제조원가는 3개 맞고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직접 재료비는 어떻게 갑니까? 원재료 계정의 변동에서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기말에 원재료를 빼면 되죠. 차변돼서. 원재료, 단기, 됐고, 기말에 원재료 빼면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말에 제공품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에 제품 빼면 매출원가 되죠. 기억합니다. 맞고. 자, 지금 보면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변동비는 이렇게 되고, 총, 단위당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정. 여기 변동비 아닙니까? 고정비는, 총 고정비는 어떻게 돼요? 일정. 단위당은 어떻게 돼요? 여기 증감하죠. 그러니까, 제품 단위당 나왔는데, 일정하다는 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프로 6개를 기억합니다. 그래프 6개 기억한 거 있죠? 그거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준변동비하고 준고정비 이쪽까지 6개 알아둡니다. 정답은 3번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안 새기면 모른다. 오늘 몰랐다면 가서 본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우리 배부 차이는 얼마냐, 이거죠. 그럼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불소치약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냥 머릿속에 3가지가 필요하죠. 실제. 그 다음에 예정 배부는 뭡니까? 실제 배부 기준에서 예정 배부액을 곱한 나머지 금액이 차이고, 플러스가 되면요. 불소니까 과수다. 그럼 실제는 얼마죠? 7만원. 그 다음 2개가 뭐죠? 실제 700시간, 예정 배부액 95원. 요 금액이 66,500원이 되니까 빼면 어떻게 됩니까? 3,500원 플러스 아닙니까? 맞죠? 3개 알아라고요. 하나, 둘, 3개는 알아야 된다 했죠. 뿌리면 불소 되겠습니까? 과소 배부대. 3,500원 과소 배부대. 자, 이거는 이런 문제는요. 내가 3가지 요소, 실제 배부액, 실제 발생액, 실제 배부 기준에서 예정 배부액을 뺀 나머지가 차이라는 걸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몰랐다면 3가지 오늘 공부하기. 내일도 나올 것이고, 모레도 나오고, 세무이급 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3회독 이상 하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 보조부분 원가 중에서 정확하게 가장 정확한 게 뭐죠? 당연히 상호배분법이죠. 서로 모든 최고 무식한 방법, 직접 배분법, 순서를 정해서 일부만 하는 거, 단계 배분 되겠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이 정도 계산 문제 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죠. 직관적으로 알면 10초만 맞추겠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뭐 그죠? 내가 맞는 부분이 10개를 맞았다 하면 나머지 몰라서 하나 밀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잘 모르는 걸 붙잡고 있을수록 득점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기를 펼치면 뒤에 뭡니까?
3분 만에 9점을 맞으시는 문제가 뒤에 수두한데 그걸 왜 안 하냐 이 말이야. 시간 대비 효율을 가져야 됩니다. 얘는 지금 있죠. 평균법에 대한 완성 환산량 아닙니까? 평균법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너무 쉽구나. 근데 2개를 펼치고 선임선출법은요 3개를 펼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완성하고 뭐야? 완성하고 기말 이렇게 되죠. 그럼 2개를 보면 완성 기말 1000개 100개 그 재료비 가공비 있죠.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건 무조건 1, 1 이렇게 되고 비워야 되겠네요. 재료비 가공비 좀 이거는 뭐 1하고 뭡니까? 0.5 되겠습니까? 재료비는 공정초기, 가공비는 공정 전반이죠. 그죠? 그럼 이거 1000개 되고 얘는요? 1000개 되고 얘는 100개 되고 50개 되겠습니까? 그럼 1100개 되고 얘는요? 1050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가공비의 완성 환산량 맞죠? 1050개 이렇게 되겠죠? 그냥 푸는 방법 있죠. 우리 선입선출법까지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편한 거 있잖아요. 회계 1급이니까 이런 문제 나오지만 세무 2급에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선입선출법에 3개로 펼치는 거 있죠. 기초, 단기, 기말을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보시고 시험 문제 그 다음에처럼 아마 선입선출법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또 확인하고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몰랐던 걸 내일 알 수 있냐 이거죠. 내일 오늘 틀린 거를 내일 친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하시면 학교 못 해요. 그거 2주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해요? 자, 세법 볼게요. 세무 2급을 배웠다면 회계 1급의 세법이 얼마나 편한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회계 1급만 공부하는 세법을 보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무 2급 정도의 난이도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다음 중 현행 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부가치세는요, 사업장별 과세원칙 맞죠? 그리고 부가치세의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가 되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리 유무에 불과하고 비영리법이나 국가 정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리를 목적하는 경우에만 납세는 아닙니다. 우리 사업자의 정의에 비영리법이나 국가 정도 납세 의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찾아보세요. 요거 그 다음에 그저 재화를 수입하는 자, 용료 사업자와 수입하는 자 맞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비영리라도 뭡니까? 상관없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있죠. 납세자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간주공급 있죠. 간주공급은 무조건 뭐예요? 맵스공제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간주공급에 공급으로 간주되는 과세장에서 과세하는 걸 보겠습니다. 과세되는 거. 우리가 개인적 공급 중에서 직직작작작이나 직직작작작하고 10만원까지는 뭐예요? 이 우리 명절이랄지 기념품 등에 사용하는 있죠. 맵스공제 받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직직인 거, 직직, 작작작 하고 연간 10만원까지는 괜찮다, 이 말.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지만 과세하지 않겠다는 예외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자가 자기 생산한 그저 취득재화를 고객에 인한 불특정 자수에게 사용하는 어떻게, 이게 바로 사업상 증여에 대한 간주공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웠던 현물 접대비 있죠. 사업상 증여. 요걸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뭐예요? 4번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뻔한 거 있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뻔한 나오잖아요. 뭐 공급일자가 나와야 돼. 작성일자. 부가치 세액, 공급가액. 얘는 뭐예요? 뭐 들은 적 없다. 그죠? 정답은 품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무 2급에 있죠. 개념이 있어야지 회계 1급은 밑으로 보면서 있죠. 그 개념을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곰곰이 있죠.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몇 개를 맞췄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오늘 그저 15개 중에 10개를 안 된다? 그러면 그저 10개 정도 맞췄다면 무난히 합격은 남아요. 나는 지금 굉장히 잘하는 거구나. 10개를 못 맞췄다면요. 내가 못 맞췄던 그저 팩트에서 내일 시험을 치면 맞춘다는 마음으로 오늘 리뷰를 하고 오세요. 근데 리뷰를 하루 하면 안 돼. 하루 이틀 3일 정도 4일째부터 그저 거기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뭔가 실력이 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람은 하루 이틀 하고 말아버린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이 느낌 그대로 다음 주까지 가져가야 돼요. 특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 몰랐던 걸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틀입니다. 그럼 실무는 어떻게 푸느냐 했을 때 순서대로 해도 되지만 1번부터 6번부터 풀면 좋은데요.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여러분 시험장에 첫날 딱 갔을 때 있죠. 펼쳐봐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문제 1번에서 정기분 재무제표를 고치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웬만하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합격률이 있죠. 40%가 채 안 돼요. 뭐 다른 게 어려운 게 몇 개 있었어요. 일반 전표 말고 메인 매출 전표 한 개씩 어려운 회계 처리가 있어서 그래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 정도에서 일반 전표의 난이도가 일반적이라면요, 합격률 50%쯤 돼요. 없구나. 그럼 좀 쉬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해볼게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기초정보관리 가서 하나하나씩 처음부터 해서 뭐. 그저 틀린 거를 고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력도 여러분들이 입력도 해봐야 되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 회사 등록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옥산테크에 대한 얘기를 쭉 보니까 법인 등록번호 보니까요. 사업자 등록번호에 옥산테크에 보면 22081-62517 요거 맞고 법인 등록번호가 문제네요. 법인 등록번호를 보니까 11081 여기 좀 110118 0969 틀리네요. 110 181 0095 668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했죠. 그 다음에 쭉 맞춰보니까 뭐 나머지 맞고요. 저 업태 종목에서 있죠. 여기서 종목이 좀 잘못돼요. 운동기구 이렇게 돼 있네요. 보통은 그저 사업장 주소는 안 건드려요. 왜냐면 피곤해질 거니까 잘 안 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보니까 사업장 관할이 경주인데 경산으로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경주 되겠습니까? 그래서 쭉 훑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치면 하시면 될게요. 하나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요. 두 번째는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그냥 이게 서비스 문제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게 몇 번 하라고 했냐면 854번. 가장 빠르게 하는 거. 이렇게 853 하면 바로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853. 그리고 이쪽에 가서 가지고 현사비. 성격은 경비. 3번 치고요. 대체 적용은 여기 밑에 있죠. 그죠? 대체 적용 1번에 가서 학회 행사 비용 지급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끝 될게요. 자, 그 다음에 있죠. 정기분 재무제표를 고치라면 재밌는데 그걸 딱 어떻게 고칠 건지 연습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있죠. 거래처별 초기화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거래처별 초기화는요, 제시하는 자료를 가지고 매상매출금 갔을 때 차이가 나오잖아요. 대원 200 맞고 소백 200 맞고 여기 하나 빠진 부분이 동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백은, 그러니까 대원은 200, 여기 고쳤네, 200. 소백 맞고요, 여기 펑션키에서 동백. 여기에 450. 이렇게 해서 차액을 없애면 되겠습니다.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상 매입금이에요. 여기도 1550이 나오니까 비바 산업은 없으니까 여기를 지우면 돼요. 스페이스바. 아니면 삭제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없애면 되니까 비바 산업 없앴고, 우송 산업이 4300, 우주공간 200. 그러니까 차액이 없다, 그죠? 아니, 이게 뭐 그래 어렵냐는 거지. 그리고 회계 1급의 이 1번 문제는요, 별도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출에 있는 거 한 번씩 풀어보기. 더 이상 더 해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정기분 재무제표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우리 얼마나 많이 연습했습니까? 연습했잖아요. 그때 내가 잘 모르는 거 체크해라고 했죠. 그거 보고 한번 좀, 그죠? 복원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1번 하고, 그 다음에 순진하게 2번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있죠. 쭉 어디로 가요? 6번으로 가셔가지고 하는 게 더 빨라요. 왜? 가면 갈수록 있죠. 긴장도나 시간이 없으면 부담이 되니까 알 수 있는 것도 에러가 나요. 근데 얘는 9점인데 얼마나, 그죠? 가성비가 좋습니까? 3분 안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서 할 줄만 안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생각하죠. 아니, 선생님. 아니, 원재료 매입액이 있잖아요. 앞에. 그죠? 회계 처리를 원재료가 있다면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 처리에 원재료 매입액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매입액이 돼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물음이 전부 다 얘는 상반기를 물어보죠. 그렇잖아. 상반기를 물어보죠. 근데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우리가 보는 있죠. 여기 일반전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기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 있잖아요. 여기 볼게요. 여기서 일단 하반기를 가지고 물어봐요. 즉, 이 말은 절대 먼저 있잖아. 조회 문제를 풀더라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있죠. 조회 문제는 상반기. 회계 처리는 하반기를 물어보니까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죠. 조회 문제부터 먼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있죠. 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뭐, 세금 계산 수치분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을 제한, 일반 매입은 얼마냐 했을 때, 그죠. 우리 신고서에 보면 고정자산 매입하고 일반 매입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찾아가지고 그걸 할 것이고, 두 번째 원재료 매입은요. 월계표 가셔가지고 월 단위하고, 원재료 매입 건수를 하면 더블 클릭해서 있죠. 거기에 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로 매출된 공급가액 6월달 한 달이니까, 그죠? 그럼 요거는 중요한 거는 6월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요거는 월계를 찾아야 되겠죠. 물론 이게 매출된 공급 대가는 우리가 매입 매출장에 찾아가지고 하되, 보통은 석 달 단위